어제 새벽 충남 서산 한 병원 응급실로 만삭 임신부가 실려왔습니다. 진통이 심했지만 아이를 받아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119 구급상황센터가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30분 동안 애를 먹다 분만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100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의료 지도를 위해서 전화하는 도중에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달리던 차를 세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14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0분을 더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산모와 아이는 건강합니다. 출산한 후에도 이제 병원까지의 거리가 아무래도 한 40km까지 남았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컸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도봉구에서 쓰러진 40대 남성이 14번 문의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에서 쓰러진 60대 여성은 19차례 전화를 돌렸습니다. 둘 다 숨졌습니다. 드러난 사례도 많고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습니다. 의료 공백 6개월째, 시민들은 각자 살아남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위독한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제주시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사라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화가 확 올라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김 의원은 정부의 현재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뭔가 의료계에서 타협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결처럼 돼서 정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정치를 하는 저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걸 보면 국민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낙상해서 이마에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소방대원 약 200명이 응급 상황을 공유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입니다. 새벽 1시 귀가 3.5cm 찢어진 보호자 없는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며 난감해합니다. 또 다른 대원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병원을 돌았는데 겨우 2차 병원을 갔더니 3차로 가라 하고 3차 병원에선 다시 2차로 가라고 했다면서 결국 허리도 못 펴고 아파하는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도 합니다. 소방대원들조차 밤이나 휴일엔 아프면 안 된다. 새벽에 대학병원은 못 가는 수준이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 대학병원에 연락했더니 2-3시간 대기할 거면 오라길래 2시간 기다렸다 겨우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응급 상태가 되면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거든요. 이렇게 5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부르면 남는 구급차가 없는 상태가 발생도 하고. 대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지금의 응급실 진료 차질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 인식과 달리 큰 위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관리 가능한 정도만 환자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원 내 상황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수 전의 상황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TBC 강나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대란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당국대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라도 남쪽에서 교통사고 난 환자가 전국에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게다가 일부 병원 응급실이 정상화되더라도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응급실 의사 7명 모두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해당 지역 응급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던 간호사들이 사흘 뒤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민간병원 30곳 등 61곳이 참여합니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서 필수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입원과 수술 연기 등 의료 공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영시 기자입니다. 저도 이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런 의료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갈등을 타개할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의사 증원 문제를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아젠다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 그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4월 1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고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추계를 해서 어떤 그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추계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인원 그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 그러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다리다 저희가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또 뭐 저희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축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그 보험 수가를 좀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건 우리 정부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하면은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000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뭐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도 비교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그 소위 그 의사 공급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이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우리 그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이런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아주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좀 매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인 중증 필수 진료들은 그거는 2차 지역 병원,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그리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은 물론 경증이냐 중증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50% 정도는 좀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좀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를 않거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제 플러스에 행위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를 내깔겨놓고 안 했습니다. 정부가 안 했어요.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